여러분 안녕하세요. 매감언니 TV의 소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이제 다 국정원 하나를 걸쳤잖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히 남들과 다르게 독방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독방 생활을 하게 됐는가? 이게 태국에 가잖아요. 우리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각 지방에서 모이고, 중국에서 뭔 일을 하다가 모였는지 모르니까 태국 간방에 그 태국 강을 건너서 파출소마다 있던 사람들을 그 방콕으로 다 모집을 하죠. 그래서 그 방콕 그 구루장에서 한 1차 그 조사를 하고 전염병이 없는지 그런 검사를 하거든요. 의료를 그래 하는데, 그때 제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핵이 의심돼서, 그때부터 그 태국 감방에 있을 때 마스크를 끼고 약도 타먹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게 같이 온 사람들이랑 비행기를 못 탈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네, 그 비행기를 한국에 가서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 태국 감방 안에서도 마스크를 껴야겠고, 약도 타먹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라고 하면은 그 태국 감방에서 다 완치될까지 있다가 완치가 돼야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속이 너무 쫄았었어요. 그때 원래 간떼기가 작은데 요만큼 쫄아서 요만했었어요. 간떼기가 작다가 해야 되나? 한국까지 왔으면 간떼기가 작은 건 아니죠. 그때 그때 엑스레이를 찍을 때 차가 왔었어요. 차가 와가지고 차에서 찍었었는데, 그때 한 6명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는 너무 걱정하고 하니까 선생님 그렇게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혹간 차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잘못 나올 때도 있다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또 태국 감방에서 큰 태국에 있는 그 방콕에 있는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큰 병원에 가서 아마 반나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나절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엑스레이 찍고, 그때 그 피검사, 엑스레이랑 피검사하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진짜 그게 잠복성인가 전염성인가 이러면은, 전염성이 되면은 비행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2시간 기다리는데 너무 쫄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쫄아가지고 막 그 선생님,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선생님이랑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젊었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송한데 할 수 없이 완치되면은 그때 타야 되고, 심각하면 병원에 입원하지만 심각하지 않으면은 같은 데서 자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 격리를 해서 약도 치료를 해서 그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정말 사이는 안 좋았어요. 같이 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 사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같이 온 사람들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했었는데, 일단은 그 전염성이 아니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전염성이 아니어서 잠복성이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빼빼로 날 있잖아요. 빼빼로 날에 11월 1일 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었어요. 디뎠는데 비행기 탈 때는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전염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이랑 같이 왔었어. 거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국정원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대한적십자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요. 건강검진 비슷하게 또 검사를 하는데, 그때 분류하는 거예요. 그때 올 때 태국에서 그 매 사람당 문건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면 남들보다 종이가 한 장 더 붙어가지고 거기서 분류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쪽에 앉고 나머지는 이쪽에 앉으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강당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피 검사하고 오존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 순번을 기다리니까 앉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99.7%가 이쪽에 앉고 나머지 0.3이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40명이라면 40명에 4명이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 너무도 근데 4명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나마 심한 사람이 내랑 한 아이였어요. 동생뻘 되는 여자애였는데, 걔랑 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한 6명 중이었는데 진짜 심각하다고 해서 비행기는 타고 왔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다시 격리를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딸로 분리를 했는데 진짜 이제 여기가 38명 앉고 우리 여기 2명 따로 앉았는데 그때부터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 마스크도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이런 동그란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때 거부감이 너무 세고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 저랑 걔는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같이 하나원은 이동하는데 같은 하나원에 들어가는데 걔랑 나는 따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의료진 차를 타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버스를 탔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 이게 진짜 말을 하기 묘할 만큼 진짜 감정이 되게 묘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까지 오긴 왔는데 진짜 내가 진짜 아파서 진짜 격리되고 그러면 어떨까. 근데 그나마 또 안도감이 생겼던 거는 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온 것만을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 그 국정원에 들어섰어요. 국정원에 들어서니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버스 타고 온 언니들이 다 내리고 우리 둘은 딸로 서 있는 것도 막 딸로 서 있었어요. 막 이제 백신 자랑,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해갖고 막 격리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막 한 10m씩 이렇게 거리 두고 서 있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걔랑 내랑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제 짐도 나눠주고 하거든요. 이제 소지품 뭐 이제 금품이라던가 갖고 온 거 다 맡기고 이럴 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병실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있는 방 거기를 가는데 우리는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못 가고 따로 이제 다른 분리된 그 층에 가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갖고 이제 한 사람 1인 1실을 썼어요. 1인 1실을 쓰고 옆 사람 방에도 못 가고 밖에 복도에 나와서도 대화소통도 하지 말라고 하고 CCTV 다 있고 그냥 사는 방에만 없고 복도에 이제 현관 문도 절반 막아서 거기도 이제 관계자만 들어오고 그 현관문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창문으로만 밖으로 친구들이 밖에 나서 운동도 하고 노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게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전염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근데 잠복성이어서 이제 이게 옮기지는 않는다면서 왜 나를 여기다 넣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결핵인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이제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갖다 줬어요.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약을 갖다 줄 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검사 결과가 한 주일에서 열흘 걸려야 일반인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특급으로 선녀 씨는 특급으로 이제 3일이면 나온다고 결과가 그러니까 3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 1인 1실을 쓰다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계속 가래를 뱉어가지고 이제 그 가래 계속 받쳐야 됐어요. 그러고 이제 4일째 되는 날 거기를 갔어요.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갔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병원이든지 아무튼 큰 병원에 갔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밖에 나온 거라 가지고 서울대학교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객단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싸주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처음으로 이제 국정원에 밖에 나와가지고 또 남들도 못하는 그 밖에서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대한민국 이제 구경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끝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9일을 있었어요. 그 1인 1실을 9일을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막 한 달 있는 것처럼 너무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잠복성인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른 방에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마스크 9일 동안 있는 오간에 막 마스크 끼고 그 안에 병실에만 있고 하니까 너무 막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그다음에 막 잡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9일 있는데 한 5kg 빠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언니들이 보고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막 힘들었겠다고 막 그런데 그때 언니들을 처음에 이렇게 나가서 또 보는 순간에 언니들이 욕봤다 수고했다 애썼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막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막 그 대중화가 됐잖아. 마스크 안 쓰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검사 받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 흉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갈비, 왼쪽 폐에 쌀알만한 흠집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전에 결핵을 앓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이전에 결핵을 북한에 있을 때는 결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다음에는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 북한이 뭐 무상 의료진이라고 하지만 전기가 안 오고 일단은 엑스레이 한번 찍기가 참 힘들고 결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딸로 결핵 병동이라고 딸이 있는데 그렇게 갈 정도면은 진짜 심하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올 만큼.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진짜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진짜 작은 것도 찾아낼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북한에서 결핵을 알았었는지 어쩐지 몰랐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상처가 이전에 결핵이어서 그게 아문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처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자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잡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신의주 직결소에서 일하다가 이제 구두발에 채워가지고 왼쪽 갈비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숨도 막 못 쉬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이제 이래 의료진의 그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뻗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숨이 나왔고 그냥 살만 했고 그냥 약간씩 결리는 거는 그런가 보다. 뭐 죽지 않을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뻗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친 상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약을 먹는데 해는 안 되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 졸업하는 날까지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갖고 이제 뭐 다시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했는데 아무 일 없다고 예 그렇게 해서 무사히 하나원을 졸업하긴 했는데 국정원에 있을 때 이제 그 1인 1실 했을 때 막 점심밥도 이제 밥을 이제 조사반, 대기반, 졸업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줄 서서 가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끼우지를 못해요. 밥 먹는데 저는 이제 저랑 걔는 9일 동안 그거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남자들이 원래는 남자들이 먼저 먹고 여자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먹고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놓으면은 우리가 나가서 꺼내 먹고 다시 먹고 또 꺼내 놓고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이 와서 밥 먹으러 갈 때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있은 게 아니고 거기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전에 온 선배들도 있고 조금 심해서 막 한 석 달 있은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랑 걔는 9일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간 거지만 거기서 막 한 40일씩 있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9일 동안에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일기도 쓰고 9일 동안의 책을 제가 3권 읽었었어요. 9일 동안 책을 3권 읽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에 이제 갔는데 그때 손소독제 지금 막 손소독제랑 마스크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제 국정원에 있을 때 손소독제를 처음 봤어요. 살아생전 처음 보는 손소독제를 처음 봐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약간 초록색 나는 병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향이 그, 귤 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향이 되게 은근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손소독하라며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크림 같은데 쭉 짜서 이렇게 손소독하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싸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손소독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가는 그 자기 순번 기다리고 뭐 이러다가는 이제 손이 마르잖아요. 그럼 또 가서 짜요. 그러니까 올 때게 떠가서 짜고 그러고 막 수분 크림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촌뚝이었으면 얼마나 봉기였고 얼마나 몰랐으면 손소독제를 손크림처럼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손소독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애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손소독제 마스크 선물로 주셔가지고 덕분에 푼푼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추억하지만 진짜 그때는 9일 만에 내려와서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언니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잠을 간만에 그렇게 푹 자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들이랑 그냥 약만 같이 먹고, 그러고 또 왔는데 약 먹는 게 저뿐이 아니고, 거의 이제 조금 그랬던 약 먹는 분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약 먹는 사람들은 뭐 많으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밥 먹고, 그 방마다 그 좀 자기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막 다니면서 방마다 다니면서 수다 떨고 막 농지라고 서로 가라. 각 지방에서 왔잖아요. 북한이 각 지방에서 왔으니까 서로 가라. 고향 너네 거긴 어떠니? 내 너네 거기 갔대는데 어떻더라 뭐 이러면서 있잖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거기 가서는 책 읽을 새도 없었어요. 9일 만에 3권을 읽었는데 거기 가서는 한 줄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일단은 이제 하나원으로 언니들이랑 함께 이제 같이 하나원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국정원에서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생활했었던 국정원 저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